원주 역사 그림책 이뮨지당. 이뮨지당이 8살 되던 해에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이뮨지당의 가족들은 서울을 떠나 청주 옥화로 이사를 갔습니다. 옥화는 작고 조용한 시골 마을이었어요. 식구들은 모두 분주한데 이뮨지당은 오빠들 방을 기웃거립니다. 작은 방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보시던 책들과 오빠들이 보는 책들로 그득합니다. 며칠 지나 이삿짐이 정리되자 큰오빠는 벼슬을 살러 서울로 떠났습니다. 식구들을 부양하기 위해서죠. 여름날에도 이뮨지당은 어머니에게 바싹 붙어있곤 했어요. 이런, 어쩌자고 이 더위에 이리 파고드는 게야. 어머니가 살그머니 밀쳐내어도 어느새 다시 허리를 껴안고 있었죠. 이뮨지당은 옥화로 이사 온 뒤 잠시도 어머니 곁을 떠나려 하지 않았어요.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여인 탓인가? 어머니의 혼잣말에 10살 많은 둘째 오빠 임성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뮨지당의 가족들은 틈만 나면 모여 앉아 경전과 역사책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책에 적힌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이 인물의 행동은 도리에 맞는가? 틀리는가? 나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어머니는 자식들이 주고받는 이야기를 하나하나 귀담아 들으셨어요. 이뮨지당은 조용히 듣고 있다가 짧고 분명한 말로 자신의 생각을 내어놓곤 했습니다. 오빠 임성주는 칭찬을 아끼지 않으면서도 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조선시대 양반들은 여자의 할 일이 집안일과 남자들을 보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책을 보거나 글을 쓰거나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은 오직 남자들만의 일로 여겼죠. 여자들은 책을 읽거나 글을 쓰고 싶어도 자기만의 생각이 있어도 꼭꼭 눌러 가슴속 깊이 숨겨야만 했습니다. 이뮨지당 내 가족이 남달랐던 거죠. 임성주는 총명한 누이를 무척 아꼈습니다. 중국의 훌륭한 여인 이름을 따서 윤지당이라는 호를 지어주고 직접 그를 가르쳤어요. 이뮨지당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오빠한테 경전과 역사를 배우는 시간이 깨강정보다 고소하고 만났습니다. 19, 늦은 나이 이뮨지당이 혼례를 치르고 집을 떠납니다. 신랑은 단정한 선비로 이름난 신광유입니다. 믿음직한 친척 아주머니가 다리를 놓으셨죠. 신랑의 집은 멀고 먼 강원도 원주입니다. 이뮨지당은 원주의 부잣집 새색시가 되었습니다. 시집 올 때 가져온 몇 권의 책은 보자기로 꽁꽁 싸서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어요. 이뮨지당이 해야 할 일은 셀 수 없이 많았으니까요. 남편 신광유는 자식 없는 큰아버지의 양아들 노릇까지 했습니다. 그 때문에 이뮨지당에겐 시어머니가 2분이었는데 한 분은 늘 몸이 편찮으셨어요. 시어머니 2분을 정성껏 모시면서 온갖 집안일과 까다로운 제사를 자주 치러야 했죠. 그래서인지 이뮨지당은 아주 힘들게 아기를 가졌는데 낳자마자 곧 잃고 말았습니다. 이뮨지당이 시집 온 지 8년 만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려서 아버지를 잃었는데 이제 자식도 남편도 잃은 것입니다. 막막한 슬픔 속에서도 이뮨지당은 온 마음을 다해 어른들을 받들고 집안일도 한 점 얼룩 없이 돌보았습니다. 이뮨지당이 40살 넘어 시동생 신광우의 아들 재준을 양아들로 삼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 덕분에 웃고 지낸답니다. 이뮨지당은 이 아들을 더없이 사랑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재준은 훤칠한 청년이 되었지요. 이뮨지당은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시동생 가족들과 한 집에 살며 집안을 보살폈습니다. 시동생들은 형수인 이뮨지당을 집안의 큰 어른으로서 어머니처럼 모셨죠. 그쯤에서야 이뮨지당은 집안일을 모두 마친 늦은 밤에 책을 꺼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책장을 넘기면 어릴 적 인자하신 어머니 곁에서 다정한 오빠들과 글 읽고 생각 나누던 시간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민지당은 책을 읽다가 오빠의 생각을 듣고 싶으면 멀고 먼 충청도 농문을 향해 편지를 썼어요. 임성주는 정성껏 답장을 써서 그리운 누이에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편지를 주고받는 일은 쉽지 않았어요. 이민지당은 안채 깊숙한 작은 방에서 책을 읽습니다. 읽고 생각하고 또 읽고 생각하다 보면 이민지당의 마음과 생각은 작은 방을 넘었습니다. 마을을 넘고 땅과 하늘을 넘고 과거와 현재를 넘어 살피고 꿰어보았습니다. 이민지당의 머리에는 어느덧 하얀 서리가 내렸습니다. 어느 해 임성주가 이민지당과 함께 지내기 위해 가족들을 데리고 충청도 농문에서 원주로 이사를 왔습니다. 할머니가 된 이민지당은 할아버지가 된 오빠와 어린 시절처럼 아침 저녁으로 마주 앉았어요. 오누이가 성현의 말씀을 새기고 생각을 나누는 시간은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몇 해 지나 오빠 임성주는 농문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1년도 안 되어 아들 재준이 부인과 어린아이를 남긴 채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5년 후 이민지당은 73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셋째 동생 임정주는 이민지당이 틈틈이 써놓은 글들을 모아 3년 뒤 이민지당 유고라는 책을 남겼습니다. 이민지당 동화책 만들기 키트를 받으셨을 거예요. 안에 구성을 좀 보겠습니다. 다양한 비즈와 이민지당의 모습, 붓, 꾸밈지가 같이 들어있어요. 저희가 그럼 한번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커버용 종이를 뒤집어 줍니다. 반을 접어주고요. 두꺼운 하드보드지를 살짝 가운데 부분을 띄어서 놓아줍니다. 그리고 테두리 부분에 풀칠을 해줍니다. 꾹꾹 눌러서 깔끔하게 붙여주세요. 내 귀퉁이에는 풀을 한 번씩 더 붙여줍니다. 그리고 문양지에 풀칠을 해서 위에 붙여줍니다. 풀칠을 마친 책을 반을 접어줍니다. 키트 안에 들어있는 펜시우드를 꾸며줍니다. 먼저 목공풀로 이민지당 선생님 모형을 왼쪽 아래에 붙여줍니다. 그리고 이름이 붙을 나무 모형을 왼쪽 위에 붙여줍니다. 자, 잘 붙은 나무 모형 위에 색칠을 해줄 거예요. 붓도 칠해줍니다.
마지막에 책을 마무리할 꽃도 칠해줍니다. 키트 안에 들어있는 꾸밈 스티커를 꺼내줍니다. 왼쪽 윗부분에 이름표를 붙여줍니다. 오른쪽에 이민지당의 대표 문집인 이민지당 유교에 대한 설명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이민지당 선양관 위치와 소개를 오른쪽 아래에 붙여줍니다. 스티커의 하나 남은 부분은 마지막 부분에 붙여줄 예정입니다. 이제 키트 안에 들어있던 비즈들로 다양하게 장식을 해봅니다.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모양을 다양하게 꾸며보아요. 꾸며준 책을 반을 접어줍니다. 아래쪽에 펀치를 이용해 가운데쯤에 구멍을 뚫어줍니다. 꾸며준 책에 키트에 들어있는 가죽끈으로 구멍을 뚫어준 부분에는 색칠해 놓은 꽃을 묶어줍니다. 한쪽이 고정이 되겠죠? 반대쪽엔 색칠해 놓은 붓 모양의 나무 모양을 묶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꾸밈 스티커 중에 남아있는 제목을 표지에 붙여줍니다. 남아있는 비즈 스티커로 표지도 꾸며주세요. 표지까지 꾸며주었으면 묶어놓은 가죽줄을 뒤에서부터 2번 감아주어요. 그리고 앞에 고정을 시켜줍니다. 키트는 2가지 버전이 있어요. 2가지 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친구들이 마음껏 꾸며주면 됩니다. 뒤에서부터 1번, 2번, 그리고 고정. 이민지당 그림책 완성!